안녕하세요. 인생 재설계를 도와드리는 머니 유찬스입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끝에 손에 쥔 퇴직금. 이걸로 내 이름 걸고 작은 가게 하나 열어볼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엔 직원 없이도 운영 가능한 무인 카페가 퇴직 후 도전해볼 만한 창업 아이템으로 많이들 거론되고 있는데요. 시간도 자유롭고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꽤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고나 기사에서 본 그 모습이 과연 현실과도 같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퇴직 후 무인 카페에 도전한 한 남성의 경험담입니다. 그가 직접 겪은 6개월의 창업 여정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낯선 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꿈을 안고 가게의 문을 연 남자 박성우 씨. 그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회사 앞에서 동료들과 사진을 찍으며 웃었지만 그날 밤부터 마음속에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막막했습니다. 자녀들도 제 갈 길을 가고 아내와 둘만의 조용한 시간이 이어졌지만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고 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종종 등산도 다니고 동네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직원 없이 운영 가능한 무인 카페라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한창 유행하는 트렌드라고 했고 1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 씨는 곧장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했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소형 무인 카페 창업에는 약 9천만 원의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금 2천, 인테리어 3천, 머신과 키오스크 포함 장비 3천, 가맹비와 교육비 500만 원, 기타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30년 근속으로 받은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무인 카페 창업에 투자하는 셈이었습니다. 아내는 망설였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괜히 서두르다가 다 잃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박 씨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직장에 바친 자신이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갖게 되는 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뒤 동네 상가의 작은 13평 규모의 매장을 계약하고 인테리어가 들어갔습니다. 요즘 무인 카페는 7에서 9평 규모의 소형 매장이 일반적이지만 박 씨는 비교적 넓은 13평짜리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공간이 넓으면 손님도 편하고 분위기도 좋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바닥 공사, 전기 증설, 내부 조명까지 빠르게 진행됐고 카페 머신과 키오스크도 설치되었습니다. 오픈 당일엔 간단한 오픈 이벤트도 열고 동네 사람들에게 무료 커피 쿠폰도 나눠줬습니다. 첫날 매출은 20만 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8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마감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직접 청소하고 컵과 빨대를 보충하고 커피 원두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손님들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키오스크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손님이 주문을 하려다가 멈춘 기계에 불만을 제기했고 박 씨는 본사에 연락해 원격으로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들은 자주 발생했습니다. 밤에는 술에 취한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와 자리를 어지럽히고 컵을 엎지르거나 음악을 크게 틀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무인이라 대응이 어려웠고 박 씨는 자정 무렵까지 CCTV를 확인하느라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점점 줄었습니다. 한 달 뒤 근처에 같은 프랜차이즈 무인 카페가 또 생겼고 또 다른 로컬 브랜드 카페까지 등장하면서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9만 원으로 떨어졌고 그 중에서도 카드 수수료, 원두 소모품 비용, 전기세를 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박 씨의 표정도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어들었고 가게 안 CCTV 화면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겨울이 되면서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들어온 청소년 몇 명이 음료를 뽑지 않고 자리를 어지럽히고 나가며 자판기를 손으로 가격한 겁니다. CCTV로 상황을 본 박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 일 이후 박 씨는 무인 카페 운영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편하다는 생각은 사라졌고 직원이 없어서 무섭다는 감정이 남았습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박 씨는 아내와 함께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할까? 가게는 정리됐습니다. 기계는 중고로 처분했고 보증금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은 거의 손해였습니다. 9천만 원 중 박 씨가 회수한 돈은 3,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박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팔기 위한 커피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커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창업은 잘하면 기회지만 준비 없이는 위험한 도박이더군요. 특히 혼자 하는 무인 창업은요.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깁니다. 막연한 기대나 유행만 보고 시작한 도전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할 수 있습니다. 무인이라 편하겠다. 요즘 유행이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때로는 소중한 퇴직금조차 지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2의 삶을 위한 새로운 시도는 다시 일어서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해보고자 마음먹으셨다면 한 번쯤은 직접 그 현장에서 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기 근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제 분위기와 흐름을 체감해보면 결정은 훨씬 더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업종을 비판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어떤 도전이든 누군가에겐 잘 맞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 전에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변수들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았는가입니다. 지금도 무엇을 시작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무인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운영 노하우나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머니 유찬스는 퇴직 후 혹은 은퇴를 앞두고 이제 내 인생 이막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선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더욱 깊이 있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